예, 오늘 주제는 원자력계, 정부는 왜 원자력계 눈치를 보고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에 이제 상임감사, 모 기업의 공공기관인데 상임감사를 지원한 양해원영 의원이 결국은 산업계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낙마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음, 있어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네. 원자력 산업계에 너무 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의 오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원영 전 의원이죠. 양이원영 전 의원 예, 저도 뭐 한두 번 뵙긴 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우리 어떤 방송에도 분이세요? 좀 나왔죠. 예, 우리 예, 방송에도 좀 나왔었죠. 나왔는데 국회 산자위의 위원이었죠. 국회 네, 산자위. 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을 하면서 네, 줄곧 어떻게 보면 탈원전을 주장을 했던 분이기는 맞아요. 시민사회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인데 제도권에 들어서 국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원전 정책 자체를 좀 검증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용 외교료,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긴 좀 날카로울 거예요. 산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탈원전 인사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분이 지적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이원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원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을 활동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예. 제도권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음. 환경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죠.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예, 한국전력기술의 상임감사로 지원을 했었고, 예. 그리고 한수원 그 비상임 이사직에도 지원을 했었네요. 한수원 비상임 이사직은 그건 네.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포지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감시자의 역할을 위해서 상임감사직을 어플라이한 거죠. 그래서 한수원 이사는 본인이 철회했어요. 아, 이거 같이 예, 이제 양쪽에 다 지원을 했다가 예, 한수원은 이제 드랍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전력기술 쪽 상임 감사로 지원을 했던 예. 거네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감시 활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네. 사실 일맥상통하게 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은 정확하게 어떤 회사예요? 한국전력기술은 제가 있었던 회사죠. 어, 여기서 예, 원자로 여기서도 거기서도 원자로 관련해서 하면서. 원래 발전소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화력발전소, 가스복합,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이런 걸 설계하는 회사예요. 한전 아, 자회사죠. 네. 예,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이 1997년 1월 1일 날 원자력 연구원에 있었던 원자로 설계 조직 있죠. 그 조직을 다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350명이 한국전력기술로 가서 원자로 설계 개발단이 그쪽으로 합치면서 원전 전문 설계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거든요. 차세대 원전 건설하고 설계하고 그런 쪽으로 쭉 해왔죠. 이 기사가 보니까 6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조선일보 기사예요. 예. 단독으로 조선일보가 나왔는데, 네.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전체 원자력 관련한 매체들이 전부 동원해서 일시에 비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상임 감사 측에 예,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떨어졌죠. 이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탈원전 인사가 이 한수원 쪽 그리고 특히 원자로 설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감사를 지원할 수 있냐 괘씸하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예? 네, 근데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한전기술노조는 지난 6일 양이원영 전 의원은 원자력 산업과 국가전력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한 탈원전 정책의 최대 원흉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원흉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탈원전을 한 게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노원전은 수명 연장 안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네. 신한울 3사 건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수명 연장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뭔 역할을 해요? 원자력계의 비리, 네. 조직적인 부조리 이런 것들을 상임 감사로 들어가서 감시를 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배임 행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조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가도 되는 건지 자기네들이 떳떳하면 와서 얘기를 해라. 근데 일방적인 탈원전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기의 권한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뭐 원자력에 대해서 실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원자력 산업계는 환영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뭐가 전력 산업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원흉이 되나요? 이 논리는 지난번에 네. 이정현 대표님께서 한수원 사장에 지원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선 탈락했죠, 예선 탈락. 근데 그 한수원 사장 제가 지원한 거는 네. 저는 원자력 산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경영을 하면서 네. 한수원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현장 안전 중심. 저는 이제 현장 출신이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을 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한수원의 최고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래서 한수원을 좀 제대로 바꿔보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지원을 했던 건데 이분은 달라요. 한수원에 또는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외부 인사인 거잖아요. 완전 외부 인사. 그러니까 상임 감사를 지원하는 게 이분한테는 더 적합했던 거예요. 한수원 경영 이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원흉이니 어쩌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 적었고 요거를 그대로 또 실행에 옮긴 게 정부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게 눈치를 보죠? 원자력 산업계? 결국에 떨어뜨렸으니까 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만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원자력계에 이런저런 뭐 안전 문제나 특히 안전 문제겠죠.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게 싫으니까 그리고 뭐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전에 반대하던 사람이 감히 지원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맞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네. 사실 상임감사 하나 지원하는데 뭐 그렇게 논란이 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뭘 우려했고 뭘 무서워했느냐. 그래서 원자력계는 지금 승리한 거냐.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양이원영 의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양이원영 의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임 감사로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한수원을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계 강력하게 반발한 그 모습 그거를 오늘은 한번 부각하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 왜 그렇게까지 아니 저는 지금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지원한 거 가지고 저렇게 뭐 쉬운 말로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원자력 산업계가 상임 감사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한편으로 좀 알 수 있는데
그 탈원전 인사가 원전 산업을 공격했고 기관 운영에는 부적절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감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임감사 감사는 원래 역할이 그 감사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력 산업계가 보는 상임감사의 역할이 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경영진 편들어주고 산업계를 대변해주고 감시와 견제는 좀 적당히 하고 네. 감사는요 응원단장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시를 거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자력 산업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감시하는 거를 거부한 거고 그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상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원자력 모르는 사람 들어가는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한수원 상임 감사 있죠. 네. 예. 한수원 상임 감사를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던 강민구 전 대구시당 위원장인가 경북지위원장인가 하여간 그분을 정치인을 갖다 박았어요. 예? 그때는 원자력 산업계가 조용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이분이 원자력을 전혀 몰라요. 예? 아하. 예. 모르기 때문에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수원이 생각하는 감사는 그냥 명목상으로 필요한 직책일 뿐이지 말 그대로 정말 감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중간에 한번 내려보시면 네. 이번 기회에 에너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예?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철없는 얘기예요. 철없는 얘기. 지금 한수원이 옛날에 원전 비리, 위변조, 품질서류 위변조 이걸로 100명이 수사받은 동네예요. 거기 상임검사로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내가 상임감사 2년 동안 하는 동안 에너지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그 취업을 할 때 직장에서 뭐 배우는 데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말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배우려고 직장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임감사로서 네. 부조리, 비리 이런 거 감시하라고 보냈는데 원자력 산업계 전혀 모르고 에너지도 모르고 원자력은 더더욱이 모르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 화분 들어온 거 뭐 이런 거 처치가 곤란하니 뭐 이런 얘기는 앉아 있고, 아니 근데 잠깐 내려. 이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상임 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계에 지금 산업계가 이렇게 난리 피는 이유가 이런 사람은 조용해요. 들어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심하겠다. 우리 컷 타치하지 말고 당신 열심히 공부나 해라. 우리가 공부할 자료 많이 만들어주겠다. 정치 일선에서 잠시 떠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겠다. 거기가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철딱 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분을 감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원을 했나? 정치 보훈 인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옛날 구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대구시당 위원장이었던 거 보니까 대구에서 고생했다. 험지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에서 고생한 인사한테 한 자리 줘야겠다. 이번에 김부겸 의원을 대구시장으로 내보낼 테니까 당신 좀 양보하시오. 대신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하고 상임감사 준 거예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뻔하죠. 아니 정치권이 안 바뀌었으니 원자력계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지. 이런 구태를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분은 솔직히 자기가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자기가 자신 없는 자리고 그러면 고사해야죠. 공부하려면 학교로 가야죠 이 사람아. 어? 좀 얼척이 없네요. 아무튼 얼척이 없어 이분에 얼척이. 대해서는 응. 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토도 없고 뭐 환영까지는 그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조용해. 받아들이는 음, 그래,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조선일보까지 조용해요. 아무 말 안 해. 예? 참 자, 그러면 대단한데. 정치인 이런 인사를 잘한 거냐? 음,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게 진짜 잘한 거냐? 군덕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응? 희한한 정부예요, 진짜. 응? 바뀌질 않잖아요, 바뀌질. 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관련해서는 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지점이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죠? 주변 인사들이 이 모양이니까, 예? 주변 인사들이 이런 모양이니까 대통령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원전이 안전하고 경영이 투명하게 간다 그러면 비판자가 들어오면 환영해야 돼요. 예? 오히려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국민 음, 신뢰를 높이고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아니 그 전에 그래서 자신 있는 조직은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응? 네, 근데 원전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고 원전을 감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자는 게 양이원영 의원 낙마한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자력계의 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음, 수용한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강민구 씨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한다 이거예요. 왜? 어떤 질문을 비판적인 질문을 하느냐. 한 사람은 공부하는 질문을 하고, 예? 한 사람은 감시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응? 원자력계가 뭘 두려워하고 뭘 관대. 우리는 언태처블이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음, 정부가 그걸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안전은 그냥 동의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편한 질문에서 안전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계 강력한 반발. 예를 들어서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그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 공개 반대, 조선일보까지 나섰어요. 그래 언론 매체 다 떴어요. 이 조직적인 여론전까지 등해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 항복, 청와대 여당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은 뭐예요? 이 사람은 탈원전 인사, 예? 원흉 이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예? 아유, 그래서 정부가 물렀으니까 원자력계 반발을 인사 처리하면서 수용한 거고, 그러면 정부를 누구를 위한 정부냐, 뭐를 두려워하느냐,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정부냐, 아니면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정부냐, 예?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은 부담스러우면서 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똑같은 무게로 듣고 있느냐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진짜 골치 아프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양현영 감사에 대해서 집단 반발에서 문제가 된 것이 원자력기로는 누구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덮어버린다 그러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고 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정당한 조직적인 그리고 법적으로 감시하라고 있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면 진짜 위험한 조직이 된다. 왜?
문제가 없는 조직이 아니고 문제를 덮어버리니까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조직이 이게 문화인가요? 안전 문화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뭐 납품 그렇죠.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조직인데, 그러면은 더더욱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저희가 뭐 수년 동안 계속 방송해 왔듯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수원을 국민 여론으로부터 보호하는, 한수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조직으로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민간 전문가라도 나서서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부는 그걸 그래서 묵인하고 있고. 네. 그나마 회사에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비리나 감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임 감사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지금. 네. 강민구 씨는 거기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안전 감시를 더 강화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 쉽게 하고, 그냥 앉아서 월급 받는 자리 하나 얻었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요, 점점 국민으로부터 떨어져요. 멀어지고.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느냐. 응? 원자력 근데 산업계가 그러는 와중에, 네, 뭐 계속 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게 돼서, 예. 네. 그러는 와중에 지금 한수원 사장, 김해천이라는 분이 한수원 사장이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은 안전 그렇게 경영을 선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안전 네.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웃기는 게 김해천 씨가 이제 한수원 사장으로 왔는데 네. 제가 일성으로 원전 안전을 가장 중요한 회사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기사를 쓴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안전은 타협 없는 최우선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노조랑 같이 안전 경영을 선포합니다. 네. 그거가 뉴스화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용을 보면 원자로 안전이 아니고 네. 노동 안전이에요. 노동 안전. 아, 자세히 보면 산업재해로부터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해야 되겠다.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원자로는 안전한가요? 지금 제가 밑줄 그은 것처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안전경영이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이건 노동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로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아니, 한수원은 원자로가 굉장히 안전하지 좋아하겠네. 않으면, 네. 예, 원자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노동 안전이 어떻게 지켜져요? 그게 우선이지. 그 다음에 노동 안전으로 들어가야죠. 응? 아니 노동 안전 아무리 지키면 뭐예요? 원자로가 터지면 끝나는 거지.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현장 중심 점검, 안전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이거는 한수원에서 일하는 인력들, 그리고 한수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하청 업체들의 예, 노동 안전을 보장하겠다. 뭐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는 노동 안전도 물론 중요하죠. 그건 뭐 어느 산업 현장이나 중요한데, 안전하게 경영을 하는 거는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거를 당연히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노동 안전이에요. 중대사고 네. 저,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네. 그거 사람 다치고 그러면 사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법이 네.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 이러고 있는 자, 그 거예요. 얘기하는 지금. 거죠. 예.
그 진짜 내가 원자로 안전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 나오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공공에너지 기관의 모범 안전 경영 사례로 만들겠다. 아, 전혀 그렇죠.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김해천이라는 분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원래 관리 파트에서 네, 한전에서 쭉 거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술 네, 파트는 아니고 관리 파트인데 한전에 오래 있다가 네, 네, 오래 있다가 거기서 무슨 관리본부장인가 뭐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한수원 네, 사장으로. 네, 그래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분한데 어, 사실 원자력을 잘 모르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온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러네요. 사장은 사실을 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기술 본부장을 제대로 앉혀놓고 제대로 부사장 기술 부사장이죠. 기술 네, 부사장이 제대로 관리를 잘 기술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경영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거를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리 본부장 관리 파트 있는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해도 사실상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상관없죠. 아니에요. 네, 다만 원자력계의 안전 문화를 제대로 키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 원자력 안전 문화가 아니라 음,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키우자, 뭐 확보하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뭐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데 이분은 주어가 다르네요. 주어가. 네, 뭐 그런 상당히 상황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동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에 바랬던 거는 한수원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바랬던 거는 한수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되게끔 해 주십사 했던 바람이 있었던 건데 모르겠어요. 신규 원전 뭐 두 개 건설하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라고 뭐 비난을 해야 될지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수원이라는 조직 굉장히 위험한 거를 다루고 있는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정부가 네, 사실상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을 제대로 통제하고 사실상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들어주면 이거는 정부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업 추구예요. 그러면 안전은 어디로 가나요? 그럼 국가는 뭐를 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해. 그러니까 수명 연장 마구잡이로 가고 네, 마구잡이로 가요. 수명 연장 중대사가 없어졌어요. 다수기 네, 하나요? 안 하죠. 한국이 중대를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네, 보고 넘어가고 지진 뭐 이제 이런 거 뭐, 뭐 심각하게 안 따지고 네, 이 안전 제대로 안 하니까 저기 원자력계는요 이대로 가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에너지 정책에 철학이 없다. 음, 에너지 정책이 과연 뭐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냥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짓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에너지 좀, 효율은요. 네, 너무 이제 또 없습니다. 많이 가면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어,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고언은 만약에 이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왔던 우리나라 원전의 위험성을 혹시라도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긴다면 앞으로 민주정권이 다시 서기가 힘들다. 일본의 예. 예가 있죠. 예, 일본이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고 날 때가 됐다. 우리나라 그래서 원전이 대부분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결국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안전 문화의 실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계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약한 정부는 산업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너무 약해요. 강한 정부는 산업계를 관리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한 정부가 되는 거죠. 원전 안전보다 산업계 신기가 불편한 거에 더 눈치를 보는 순간 국민은 원전이 아니고요. 원전 옆에 있는 원전을 관리하는 정부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정부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자세히 보고 정책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계 얘기보다는 시민들의 불안감 여기 안전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걸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는 왜 원자력계 눈치를 볼까? 그러니까 왜가 why 결국 저희가 어떤 그 왜 그럴까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도대체 왜 원자력계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